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데이 주식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유리기판 섹터는요. 작년 HBM 테마처럼 앞으로 2년 안에 관련 종목들이 최소 2배에서 5배까지 폭등할 가능성이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언급할 유리기판 섹터 관련 종목들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원데이 주식 구독자분들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블랙웰 칩이 그동안 출시 시 지연됐던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능 문제? 공급 문제? 아닙니다. 정답은 발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폰 오래 쓰면 뜨거워지는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지금 AI 반도체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심각한 수준으로 열이 납니다. 성능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열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는 서버를 식히려고 물을 직접 칩에 연결해서 열을 내리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나중에는 서버 전체를 아예 특수한 액체에 담가버리는 액침 냉각이라는 기술까지 써야 할 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서버 밖에서 아무리 식혀봐야 한계가 있어요. 결국 반도체 칩 자체에서 열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 해결책으로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게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올해 초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엔비디아 CEO 젠슨 황과 비공개 미팅을 했어요. 미팅 끝나고 나오는데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회장님, 무슨 이야기 하셨습니까? 그때 최태원 회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유리기판 팔고 왔어요. 이 한마디가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유리기판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다는 확실한 신호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삼성, LG, SK 세 그룹이 수조 원을 쏟아부으며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전쟁 중입니다. 왜 이렇게 난리일까요? 그 이유와 함께 앞으로 최소 2배 이상 오를 종목 4개를 이 영상에서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유리기판이 뭔지 제대로 이해해 볼 시간입니다. 어렵지 않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게요. 반도체 패키지 구조를 3단 케이크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일 위 3층이 반도체 칩입니다. GPU, CPU 같은 연산칩이 한쪽에 있고 다른 쪽에는 HBM이라고 하는 고성능 메모리가 올라가 있어요. 그 밑에 있는 2층과 1층, 바로 기판 부분이에요. 여기를 유리로 바꾸는 겁니다. 1층은 패키지 기판이라고 합니다. 맨 밑바닥에서 전체 구조를 받쳐주는 역할이에요. 지금까지는 플라스틱 재료가 들어갔습니다. 2층은 인터포저라고 합니다. 3층에 있는 GPU와 HBM을 연결해주는 중간다리 역할이에요. 고속도로처럼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통로입니다. 지금은 실리콘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걸 유리로 바꾸자는 걸까요? 1층 플라스틱의 문제점부터 볼게요. 플라스틱은 가볍고 튼튼하고 쌉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열을 받으면 변형이 심합니다. 반도체가 작동하면 열이 나잖아요. 그러면 플라스틱 기판이랑 반도체 칩이 서로 다르게 늘어나면서 전체가 휘어버립니다. 오징어 구우면 휘잖아요. 딱 그겁니다. 예전엔 반도체가 작아서 조금 휘어도 괜찮았는데 지금 AI 반도체들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 정도 크기가 되면 플라스틱 기판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2층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실리콘으로 만드는데 이건 반도체 칩이랑 똑같은 재료라 당연히 비쌉니다. 페라리 공장에서 아반떼 엔진 만드는 격이에요.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유리입니다. 유리도 실리콘이에요. 반도체 칩도 실리콘이고요. 그러면 둘 다 비슷하게 늘어나니까 뜨거워져도 휘어짐이 훨씬 덜해지는 거죠. 정리하면 1층은 플라스틱을 유리로 바꿔서 휘어짐을 줄이고 2층은 비싼 실리콘 대신 유리로 만들어서 비용을 낮추는 겁니다. 이걸 합쳐서 유리기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실 유리기판이란 개념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 이렇게 핫해진 걸까요? 처음에는 인텔이 불을 붙였습니다. 재작년에 인텔이 우리가 2030년 이전에 유리기판을 양산 적용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그 뒤로 AMD도 시장을 뒤따라간다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시장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왜냐면 이 바닥에서 진짜 중요한 플레이어들이 아직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바로 엔비디아와 TSMC입니다. 엔비디아와 TSMC는 처음에 유리기판에 대해 애매한 입장이었습니다.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스탠스였어요. 지금 실리콘 인터포저 시장에서 자기들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굳이 유리로 바꿔서 자기들 경쟁 우위를 흔들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엔비디아뿐만이 아닙니다. 브로드컴도 우리도 유리기판 쓰겠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브로드컴이면 구글 TPU 같은 AI 칩을 만드는 곳이에요. 이제 인텔, AMD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브로드컴까지 다 유리기판 쪽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된 거죠. 왜 글로벌 빅테크부터 국내 대기업까지 모두 유리기판에 집중하는 걸까요? 유리기판은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닙니다. 오늘은 유리기판이 왜 AI 반도체의 핵심 기술이 됐는지, 그리고 지금이 왜 유리기판 투자의 골든타임인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HBM은 AI 반도체 핵심 감초 역할을 했습니다. 주연은 엔비디아 GPU인데 HBM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주목받았고요. 지금 유리기판이 딱 그 포지션을 노리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발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HBM급의 핵심 조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앞으로 반도체 칩들 사이에 광통신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구리선으로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데 이게 속도 한계가 있어요. 예전에 집에 인터넷 처음 깔 때 구리 케이블 쓰다가 나중에 광 케이블로 바뀌었잖아요. 그것처럼 반도체도 광통신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광통신을 하려면 유리기판이 훨씬 유리합니다.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신호 손실도 적고 발열도 많이 완화되거든요. 엔비디아는 더 직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블랙웰 칩이 너무 커져버린 겁니다. 이전 모델인 호퍼보다 면적이 한 20에서 30% 정도 커졌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커지면서 성능이 학습 기준 4배, 추론 기준 30배나 늘어났습니다. 면적이 조금 커졌을 뿐인데 성능이 수십 배 뛰어오른 겁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칩을 더 크게 만들고 싶은데 지금 기판 기술로는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커지니까 발열 문제가 더 심각해졌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유리기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유리를 다루는 기술은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강국이잖아요. 중국한테 물량 면에서는 밀리고 있지만 기술력은 아직 우리가 앞서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기술을 반도체에 적용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지금 유리기판 시장의 핵심입니다. 디스플레이도 하고 반도체도 하는 나라, 이 두 가지를 합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많지 않습니다. 삼성, SK, LG 세 그룹이 전부 유리기판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각자의 강점을 살려서 시장을 선점하려고 하고 있어요. 한국 대기업들이 유리기판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을까요? 먼저 SK입니다. SKC는 2021년부터 유리기판 연구를 시작했어요. 벌써 4년 넘게 투자하고 연구해온 겁니다. 시간상으로는 국내에서 가장 앞서 있어요. SKC의 진짜 강점은 조지아주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TSMC 공장,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에 바로 납품할 수 있습니다. 공급망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무기예요. 다음은 삼성입니다. 삼성은 삼성전기와 삼성전자 두 회사가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어요. 삼성전기는 1층 글래스코어 기판을 담당합니다. 세종이랑 부산의 라인을 만들고 있어요. 강점은 기존의 FCBGA 패키지 기판을 오랫동안 만들어온 노하우가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2층 글래스 인터포저만 보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을 하니까 3층 반도체 칩 바로 밑에 있는 2층을 자기들이 하는 게 자연스럽죠. 마지막으로 LG입니다. LG 이노텍이 1층 글래스 코어 기판을 LG 디스플레이가 2층 글래스 인터포저를 맡아서 협력하는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LG 디스플레이는 수십 년간 LCD, OLED 만들면서 유리 다루는 기술이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이게 큰 강점이죠. 정리하면 SK는 시간상 가장 앞서 있고 미국 공장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삼성은 삼성전기가 1층, 삼성전자가 2층을 맡아 기존 노하우를 활용하고 있고요. LG는 LG 이노텍과 LG 디스플레이가 협력하는 구도입니다. 누가 이길지 아직 모릅니다. 지금은 다들 출발선에 서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1에서 2년이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될 겁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투자할 만한 종목들을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신지 간단한 퀴즈 하나 준비했습니다. 퀴즈 정답을 댓글에 숫자로 즉시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특급 리워드, 영상 뒤편에 등장할 모멘텀 종목, 독점 재료 보유 종목, 그 어디에도 공개하지 않는 초대형 호재주를 제일 먼저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하신 분들만, 이미 하신 분들 제외하고 안 하신 분들은 원데이 주식 앞으로의 알짜 정보를 위해 구독, 좋아요, 알림 활성화 부탁드립니다. 문제 나갑니다. 반도체 시장이 결국 유리기판으로 방향을 튼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공급 안정성, 2번 발열 제어, 3번 디자인 변경. 영상 집중하셨으면 누구나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정답 숫자를 댓글란에 신속히 입력해 주시면 말씀드린 혜택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유리기판 시장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국내 종목 4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코스피에 상장된 대형주예요. 이 회사가 특별한 이유는 두 가지 성장 동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본업인 MLCC예요. MLCC가 뭐냐면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하는 아주 작은 부품이에요. 스마트폰 하나에 수백 개씩 들어가고 AI 서버에는 수천 개씩 들어갑니다. 전자제품의 필수적인 부품이에요. 삼성전기는 이 MLCC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AI 서버 수요가 폭발하면서 MLCC 수요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가 바로 유리기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기는 1층 글래스 코어 기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종이랑 부산에 라인을 만들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유리기판을 만들 때도 MLCC가 장착됩니다. 삼성전기는 유리기판이랑 MLCC를 같이 할 수 있어요. 이게 엄청난 시너지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주가가 최근에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MLCC 수요도 늘어나고 유리기판 기대감도 있고 두 가지가 같이 가니까요.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요. 첫째, 본업인 MLCC가 탄탄합니다. 실적이 받쳐주니까 주가가 빠져도 바닥이 있어요. 둘째, 유리기판이라는 미래 먹거리가 있습니다. 셋째, 대형주라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안정적으로 중장기 투자하실 분들한테 적합한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SKC입니다. SKC도 코스피 상장 대형주예요. 이 회사는 유리기판 순수 플레이어에 가장 가까운 대형주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SKC는 자회사 앱솔릭스를 통해서 유리기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국내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고 가장 오래 준비해 왔습니다. 시간상으로는 확실히 앞서 있어요. SKC의 가장 큰 무기는 미국 공장입니다. 조지아주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미국에 있는 TSMC 공장,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에 바로 납품할 수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 반도체 리쇼어링 정책을 강하게 밀고 있잖아요. 미국의 리쇼어링은 현재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그리고 다시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며 강화되어 해외로 진출한 핵심 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미국 내에서 만들면 보조금도 받고 공급망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다만 SKC는 유리기판만 하는 게 아니에요. 2차 전지용 동박 사업도 하고 있는데 최근 전기차가 얼리 어답터에서 얼리 메조리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수요 정체가 나타나는 시기라 그쪽에서 적자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유리기판 테마에 순수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기도 해요.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요. 첫째, 유리기판 준비가 가장 빠릅니다. 둘째, 미국 공장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셋째, 대형주라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다만 동박사업 실적은 체크하셔야 해요. 유리기판 관련 안정적인 대형주 2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뒤에 나올 두 대박주는 소형주로서 더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잘 맞는 종목들입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 채널 많이들 호응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저희 원데이 주식 채널 현재 구독자 5,000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감사 기원 이벤트로 구독자분들께 그리고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께 모두 다 100% 무료로 제 노하우가 완벽하게 녹아있는 이 급등주 시그널을 받아가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건데요. 이 시스템은 철저하게 수급 데이터에 기반합니다. 적중률이 90% 이상이고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포착되는 종목 수도 10개 미만으로 아주 선별적입니다. 뉴스보다 훨씬 빠릅니다.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작동하고요. 매도 시점은 추세 기준으로 공통 적용이 가능합니다.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증권사, 모바일이든 PC든 상관없이 빠르게 설치됩니다. 받으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영상 댓글란에 구독자 무료 이벤트 전용 폼 링크가 있습니다. 시간 제약 전혀 없습니다. 밤이든 새벽이든 아침이든 언제든 실시간으로 링크 오픈하고 필수 항목만 빠르게 입력해서 제출하시면 10초 완료입니다. 정확히 제가 직접 확인해서 실시간 파일 전송 드리니까 정밀하게 기입해주세요. 성공률 90% 넘는 시스템, 돈 주고 사지 마시고요. 신규 방문자, 기존 구독자 전원 댓글란 이벤트 링크 접속해서 필수 항목 입력 10초 처리하시고 본업이나 생활 챙기시면서 오전장 초반만 집중해서 수익 확정하면 그날 기분이 얼마나 상쾌하겠습니까? 지금 즉시 링크 오픈하세요. 세 번째 종목은 PNT입니다. PNT는 코스닥에 상장된 장비주예요. 시장에서 유리기판 대장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올해 주가 탄력이 가장 좋았던 종목 중 하나예요. 이 회사가 뭘 하냐면 레이저 장비를 만듭니다. 유리기판 만들 때 가장 핵심적인 공정이 뭐냐면 유리에 아주 작은 구멍을 뚫는 거예요. 이걸 TGV 공정이라고 하는데 레이저로 유리 표면에 상처를 내서 구멍을 뚫습니다. PNT가 바로 이 레이저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장비주가 왜 중요하냐면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뭘 먼저 해야 할까요? 장비부터 사야 합니다. 공장을 짓고 장비를 들여놔야 생산을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리기판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면 가장 먼저 돈을 버는 건 장비 회사들이에요. 주문이 먼저 들어오거든요. PNT가 유리기판 시장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PNT의 강점은 SKC 앱솔릭스 쪽이랑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SKC가 유리기판 양산 준비하면서 장비를 늘린다고 했을 때 PNT 주가가 움직였거든요.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요. 첫째, 유리기판 핵심 장비인 TGV 레이저를 만듭니다. 둘째, SKC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어요. 셋째, 테마 붙으면 탄력이 좋습니다. 다만 장비주라서 변동성이 크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해요. 네 번째 종목은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은 코스닥에 상장된 소재주예요. 제가 유리기판 소재주 중에서 가장 주목하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멘텀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첫째, 삼성전자가 이 회사 지분을 일부 가지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투자한 회사라는 겁니다.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죠. 둘째, HBM 관련 소재를 납품하고 있어요. 삼성전자에 HBM용 CMP 슬러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CMP가 뭐냐면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는 공정이에요. 그때 쓰는 연마제를 슬러리라고 하는데 이걸 솔브레인이 만들어서 납품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 유리기판 전용 식가객을 삼성전기랑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식가객이 뭐냐면 유리에 구멍 뚫을 때 쓰는 화학 용액이에요. 이걸 솔브레인이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소재주의 특징이 뭐냐면요. 장비는 공장 지을 때 한 번에 큰 주문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잠잠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소재는 공장이 돌아가는 한 계속 소진됩니다. 꾸준히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비주가 초반에 확 튀어오르는 스타일이라면 소재주는 좀 더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스타일이에요.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덜하고요.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요. 첫째, 삼성 밸류체인에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둘째, HBM이랑 유리기판 모멘텀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어요. 셋째, 소재주라서 변동성이 장비주보다 덜합니다. 공격적인 소재 중 그나마 안정적으로 가고 싶은 분들한테 적합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리기판이 왜 AI 반도체의 핵심 기술이 됐는지 확인했습니다. 엔비디아 블랙웰의 발열 문제, 최태원 회장이 유리기판 팔고 왔다 발언, 그리고 브로드컴까지 방향을 튼 이유,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종목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앞으로 단기, 중장기적으로 결국은 언제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할지 적정 매수가와 매도가, 이 세밀한 두 가격과 세부 전략 자체를 100% 무료로 구독자에 한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해주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원데이 주식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